자, 임대차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라고요. 원래 환매는 가등기 담보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환매는요. 어차피 이러면 이제 저당권에 있으면 가등기 담보도 약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지금부터 임대차를 먼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임대차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을 보면 중개실무에서 또 시험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중개실무 있죠? 그 중개실무가 바로 물권법하고 채권법이 중개실무예요. 그러니까 2차만 공부한 사람들이 조금 불리한 게 물권하고 채권을 전혀 공부하지 않으니까 등기법이 손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실무가 또 손해예요. 민법을 안 들으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중개사법 선생님들은 민법에서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실무로 잘 강의를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뭐냐? 채권은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런데 여기요, 채권 중에서 임대차죠. 이 임대차는 어떻게 하냐? 원칙이요. 원칙이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요.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은 유효이고요. 법의 규정보다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합의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편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임대차는요, 예외적으로 임의 규정인 것이 있어요. 임의 규정. 그럼 이것을 잘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암기. 알겠죠? 첫 번째 이게 바로 뭐냐?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은 돈이죠. 채권이니까 임의 규정이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건 뭐가 있죠?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이렇게 있어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요. 임차권의 양도하고 전대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 우리가 전세권을 양도를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차임 지급 시기요. 차임 지급 시기. 그래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 원칙은 후급이 원칙이에요. 후급이 원칙인데요. 여러분 혹시요, 모텔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 돈을 줘요? 나올 때 돈을 줘요? 들어갈 때 주죠? 그게 바로 선불로 주죠. 그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법에는 후급으로 돼 있거든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이건 여러분 무조건 뭘 한다? 암기를 한다. 아시겠죠?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는요, 봐봐요. 임대차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랬죠?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죠? 집주인을 뭐라고 한다? 임대인이라고 하죠. 임대인. 여기 을을 뭐라고 한다?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직접 점유자다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임대인을 뭐라 한다? 그것을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접점이자 간접점이자 이렇게 됐죠 지금. 또 여기 직접점이자 간접점이자죠. 임대인은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요. 여기 임차인도요, 뭐가 있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임대인은 권리가 중요하겠어요? 의무가 중요하겠어요? 임대인은 의무가 중요하고요. 임차인은 뭐가 중요해? 권리가 중요해요. 왜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공부를 할 때 간단해.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를 중점으로 보면 돼요.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뭐가 있냐? 차임청구권이 있죠? 월세 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차임청구권. 차임은 먼저 후급이 원칙이에요. 후급이 원칙인데, 그러면요, 차임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이 유리해요? 차임을 감액해 달라고 하는 것이 유리해요? 항상 임대차는 누구를 보고한다? 임차인을 보고한다. 알겠죠? 증액이 좋아요? 감액이 좋아요? 감액이 좋죠? 감액하는 게 좋죠? 그럼 감액을 금지하면 좋아요? 나빠요? 감액을 금지해. 안 깎아준대. 그럼 나쁘잖아요. 뭘 떨어. 차임을 증액하면 나쁘죠? 증액을 금지한대. 금지.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이건 유효가 된다. 항상 임차인한테 유리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의무는 뭐죠? 의무는 수선 의무예요.
수선해야 돼. 수선 의무. 이 수선은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통상의 수선이 있고 소규모 수선이 있고 대규모 수선이 있어요. 통상의 수선은 누가 해요? 통상적인 것은요, 임차인이.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요, 전구 갈아 끼우고 변기 막힌 거 누가 뚫어야 돼요? 내가 뚫어야지. 임차인이 뚫어야죠. 자, 이 대규모는요, 대규모는 언제나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소규모는요, 원칙은 임대인인데요, 임대인 합의로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할 수 있어. 합의로. 그래서 합의로 임차인이 수선하는 것은 소규모 수선이 안 하고 대규모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요, 이제 우리가 임대인에 관한 권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임차인의 권리 있죠? 임차인의 권리는 뭐가 있어요? 임차인은 뭐를 내야 돼요? 보증금을 내야죠. 보증금. 그럼 여기요, 대항력하고 관계가 돼요. 대항력하고요. 그럼 여기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여기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요,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고, 이 지상 매수는 전속기간이죠. 전속기간하고 연관이 되고요. 이 두 가지는 부합하고 연관이 돼요. 부합하고. 알겠죠? 의무죠. 여러분, 임차인의 의무는 뭐예요? 목적물을 보관을 해야 되겠죠. 보관해서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인도를 못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알겠죠? 인도를 못할 때. 그래서 인도를 못하면 책임을 져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 원인이 불명이다. 화재 원인이 불명이에요. 화재가 뭐 때문에 화재가 난지 모르겠어. 그럼 이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돼? 누가? 이거는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돼. 임차인이. 왜요?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물건을 그대로 돌려줄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데요, 그대로 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임차인이 지는 거예요. 임차인이 증명을 해. 그래서 우리가요, 임대차에서 딱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여기 이 네 가지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이제 봐요. 첫 번째 우리가 대항력을 봐요. 대항력이요. 그럼 대항력은 뭐죠?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이에요. 효력. 제3자에 대한 효력,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인데요. 뭐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럼 임차인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죠, 채권. 채권은 누구하고요? 특정인과 특정인 을하고 갑하고의 문제이죠. 그런데 중간에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어요. 건물주가. 그럼 여기요, 1월 1일부터요, 12월 1일까지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인데요, 5월 1일 날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수인이죠. 이 양수인이요, 을한테요, 나가 그러죠.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나는요 10월 1일까지 산다고 임차인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없다.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에게 청구해야 돼요. 왜요? 채권이니까.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나는 10월 1일까지를 갑한테만 주장하지 병한테는 주장을 못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두고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나요,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어느 경우는 안 나가도 되느냐? 갑에게 을하고 있죠? 보증금 1억 원에요. 똑같이 100만 원인데요, 이 을이요, 임차인이 등기가 되어 있거나 전입 신고가 되어 있으면. 알겠죠? 등기는 그날부터, 전입 신고는 그 다음날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똑같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인데요, 중간에 병이요, 5월 1일 날 병 앞으로 바뀐 거예요. 병으로 이렇게요. 언제요?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병 앞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바뀌었죠, 지금. 건물주가. 그래서 건물주가 을한테요, 나가 그러죠. 너 나갈래? 이렇게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은 임차이니까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주장하죠.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거나 전입 신고가 되어 있으면 뭐가 발생해? 대항력이 발생해서 을이 갑과의 관계가 있죠. 즉 갑한테 1억을 받을 수 있고 갑한테 10월 1일까지 산다고 주장할 수 있죠. 이것을 제3자한테도 그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다? 10월 1일까지 살 수 있다.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10월 1일 날? 보증금은요, 병한테 청구한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입신고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우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지 않고 누구한테 주장한다?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 대항력. 이렇게 대항력. 이렇게. 그러면 대항력에서 이제 바로 뭐가 나온다? 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금 반환 청구하다. 보증금이요. 그럼 봐봐요. 여기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죠? 갑하고 을하고요. 그런데 1월 1일부터요 6월 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요 1억 원이요. 월세요 월세 300 이렇게 있단 말이죠. 300이요 이렇게. 그런데요 지금요 여기 임대차가요 전속 중이에요. 전속 중은 언제냐? 3월 1일이요 3월 1일 날 전속 중이에요. 이 사람이 연체를 했어요. 연체를 했어요. 연체를 2개월 연체를 했어요. 2개월. 그 다음에 여기 을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어. 손해가 얼마나? 1,0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럼 2개월 연체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 전속 중이잖아요. 그러면 2개월 연체했으니까 얼마다? 6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손해가 1,000이니까 1,600만 원이죠. 이 1,600을요 전 보증금에서 여기서 공제 여부요. 공제할 수 있느냐? 공제. 이것은 갑의 자유예요. 공제하든 말든 건 갑이 자유예요. 그런데 을은 공제하라고 뭐 할 수 없다? 청구하라고 할 수 없어. 을은 뭐냐? 너 왜 돈 안 주니? 그러니까 보증금 1억이 있잖아. 거기서 까.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알겠죠? 갑의 권리야. 갑의 권리. 갑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갑이 판단하는 거지 을이 공제하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전속 중이죠. 전속 중에 연체 차임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OX, X란 말이죠. X. 그 말이 중요해. 전속 중에는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권리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언제다? 6월 1일. 6월 1일 전속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당연히 공제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제.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그럼 얼마다? 2개월짜리하고 1,000만하고 1,600을 공제하죠? 1,600을 공제하면 얼마가 남는다? 8,400이죠? 그래서 8,400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동시이행관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전속 중인지 만료인지를 구별한다.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당연히 공제해. 전속 중에는 어떻게 한다고? 전속 중에는 어떻게 돼? 당연히 공제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권리이다. 집주인의 권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대항력하고 보증금하고 이렇게 하나 지금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부합하고 보는 거야. 부합. 여기 봐봐. 이게 이제 여기 부속물하고 비용사한 채권을 같이 봐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건물 있고 갑의 건물이죠. 을한테 월세 줬더니 을이 여기서 중축을 했어요. 을이요.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여기요.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 독립성이 없느냐? 독립성이 있다는 말이 뭐죠? 1층이 있고 2층은 뭐라는 거예요? 2층은 뭐다? 벽시계가 벽에 불러있다. 벽시계가 건물에. 알겠죠? 여기는요 독립성이 없다. 1층에 건물이 있으면 2층은 뭐다고? 벽지가 붙어있다. 벽지가. 알겠죠? 벽지는 건물하고 뭐가 된다? 부합한다.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써먹는 같이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벽시계는 벽하고 별개죠. 그걸 벽시계를 만다 벽하고 뭐가 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 이 말은 벽의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벽의 부합이다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벽시계만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래의 객체.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부속물이다. 이렇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부속물이라고 얘기해. 부속물. 여기 봐봐요. 학원에 보면 TV가 붙어 있고 뒤에 카메라가 붙어 있죠? 이걸 부속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벽에 지금 우리 벽지 지금 붙어 있죠? 벽하고 벽지는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죠.
벽지는 벽의 뭐다? 구성 부분이죠. 벽의 뭐다? 부합이죠. 벽에 붙어있는 벽지를 따로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비용이다. 이것을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학원에서 TV 좀 달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TV 좀 달아달라고 했더니 이제 사람이 왔단 말이죠. 응? 그래서 TV를 달았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요 TV 떼가버리면 되죠. TV는 뭐가 있으니까요? 독립성이 있으니까요. 독립성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비용이죠. 비용은 뭐예요? 벽에다 벽지 발랐죠. 그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요 돈이 없다고 해서 돈 없는데 내일 줄게요 그랬는데요 열받아서 벽지에다가 XX 표시했다. 그걸 손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벽지는 벽에 달라붙는과 동시에 내 것이 돼. 그러니까요 벽지 지물포 사장은요 나한테 돈을 받아가야지 내 거에다가요 돈 안 줬다고 해가지고 매직으로요 나쁜 놈이라고 썰으면 돼 안 돼? 큰일 나는 거죠. 그것은 알겠죠? 남의 물건을 못 쓰게 만들었죠. 그걸 손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고팔고 할 수 없으니까요 비용의 문제이죠. 여기서 비용은 뭐가 있다?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어요. 필요비는 뭐다? 필요비는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유익비는요 물건의 가치를 개량시키는 거죠. 그래서 필요비는 언제 청구한다? 지출 즉시로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원래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원래는 언제 청구한다? 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기간이 종료가 되고요 목적물을 반환하고요. 그래서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청구해요. 6개월 안에. 원래는 6개월 안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용상환 청구는요 아까 말했죠? 이것은 채권이죠. 무슨 규정이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면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 우리가 유치권 배웠죠? 유치권은 비용 받을 게 있는데 비용을 주지 않으면 하는 게 바로 뭐다? 유치권이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부속물이죠. 부속물이고 매수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매수 있죠. 매수. 그래서 형성권인데 이때의 부속물은 대지에는 안 돼. 대지. 토지에는 안 돼요. 알겠죠? 어디만 된다? 건물, 기타, 공작물에 있는 것만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속물은 반드시요 이게 아주 중요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만이 매수를 청구해요. 이것은 강행 규정이란 말이죠.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속물은요 학원에 지금 있는 게 카메라하고 TV가 이게 지금 부속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요 처음부터 이 건물에 임대를 할 때요 집주인을 대기하죠. 나 여기 카메라하고 TV 이거 설치할 건데 기간 끝나면 당신 살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임대인이 그러세요? 동의하면은 그때 부속물 매수 청구해. 근데 나는 묻지 않고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 복구해. 다 떼가지고 가야 돼. 알겠죠? 처음부터 임대인이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한테 이걸 사래. 너 어차피 하고 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샀거든요. 내가 나갈 때 다시 너 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매수했을 때. 딱 두 가지 경우만. 근데 우리 보면 상가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다 시설해놓고 기간 연장 안 해주려면 이건 원래 집주인이 사는 거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건 억지예요. 알겠죠? 집주인이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알겠죠? 매수나 동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렇게. 좀 이해되셨나요? 채무불이행이 뭐죠? 돈을 연체한 적이 없어야 돼. 2기 이상 연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2기 이상 연체하면 절대로 안 돼. 연체를 안 해야 돼. 이게 부속물 매수예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되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나 임대인한테 매수를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런데 비용은요? 비용은 독립성이 없으면 다 비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판례가 뭐라 했냐? 중축한 거 있죠? 이 중축한 것은 판례가 뭐냐?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그랬어. 중축한 것은. 판례가. 그럼 중축하면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면 무조건 비용이에요. 비용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은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 중축 부분이요. 중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봐봐. 중축 부분은
독립성이 없으니까 돈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한테 가지라고 그랬어. 임대인한테 가지라고 그랬어. 그럼 나는 이것은 비용을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비용 포기다 이 말이죠. 임대인 너 가져? 이 말은 나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게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또 중축 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축 부분인데 임대차가 종료요. 종료 시 원상복구요. 이러면 원상복구를 약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료할 때 원상복구한다고. 원상복구한다고 약정해요. 원상복구. 원상에 복구한다고 약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치한 거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비용을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가 없어요?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용에서는 이 두 가지가 무조건 시험에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용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유익비는요 목적물을 계량해야죠. 계량. 그 다음에 가치가 현존해야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회복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 이것은 우리가 물권법 공부할 때 몇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다시 가도 봐도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비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비용은요 일단 독립성이 없으면 돼. 이런 한번 봐봐요. 내가 지금 페인트를 들고 왔죠. 페인트를 들고 왔는데 이 페인트를요 뚜껑을 열어서 벽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어. 그러면 더 이상 이 페인트에 다시 긁어 담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있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벽에 달라붙었죠.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달라고 해야지. 저 페인트, 벽에 있는 페인트 내 것이다 그러면 안 돼. 돈 주세요 그래야지. 그걸 비용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용. 이러면 봐봐요. 이러면 가가지고 피부샵 가가지고 여자분들 피부 마사지 받죠? 그래서 그 피부샵에 있는 화장품을 가지고요 내 얼굴에다 막 떡칠했죠? 그리고 돈 달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이 지금 화장품 내 거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 그렇게 해요? 뭘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하죠. 왜요? 화장품이 내 얼굴에 닿는가 동시에 이거 누구 게 되는 거예요? 내 거 되죠? 돈 안 줬다 해서 다시 오라고 해서 세수시켜버리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요 옷을 수선을 맡겼어요. 근데 단추가요 똑같은 단추가 없어가지고 수선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단추를 구해서 옷 수선을 했단 말이죠. 내가 돈 안 준다고 해서 그 단추 다시 끊어버리면 돼 안 돼? 큰일 나요. 알겠죠? 그것은 나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이미 있는 단추 달아놓은 단추 다시 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하고 부속물은 차이가 있는데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한다? 독립성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 구성 부분이어서 부합이어서 OX, X. 알겠죠? 비용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틀린 것은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서 OX, X. 구성 부분이 아닌 것으로서 OX, X.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는 정반대죠, 정반대. 그래서 항상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어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성에 관한 것, 독립성이 아닌 것, 즉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요. 이제는 뭘 보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그럼 여기까지를 딱 보면은 임대차에 관한 것은 90%가 끝난 거예요. 임대차는요 책을 보면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복잡해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이다만 딱 알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은 그 다음에는 볼 것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상물 뭐다?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상 매수 청구권. 그럼 이건 간단하죠. 지상 매수 청구권은요 뭐다?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가 있고요. 여기 을이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요. 여기서 을이요. 을이 여기다 그러니까 건물을요. 증축을 하죠. 이렇게요. 해가지고 이 건물이요. 전속기한이 만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을 해요. 현존. 그 다음에 몇 개요?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요. 연체한 것이 없어야 돼요. 기간이 만료가 돼요. 현존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요. 만료 당시 임차인이요. 임차인은 뭐를 한다? 여기요.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요. 여기서
뭐라면 갱신을 청구해요.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해요. 기간 좀 연장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갱신을 청구해요. 그런데요, 임대인이요, 노예, 노. 싫은데요, 이렇게, 노. 그러면 이때 뭘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요.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그리고 이런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갱신 청구권. 이 갱신 청구권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전세권에는 없어요. 전세권에는 이 규정이 없어요. 지상권에 있고 임차권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갱신 청구권은 그것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형성권. 왜요? 아까 말했죠? 형성권은 뭐가 형성권이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임대인이 노했다는 말은 임대인한테 물어봤다, 이제 부탁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노하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때의 지상물은 뭐죠? 여기죠. 이 건물을 너 그러면 사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한테요 자기 땅을 빌려줬어. 건물 지으라고. 30년이 지났어. 30년이 지나서 우리 갑한테 기간을 좀 연장 좀 해주세요. 갱신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은요, 둘이 약속을 했어. 30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무조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한다? 싫은데 너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철거해, 이렇단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철거한다 안 한다? 아니요, 우리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우리 갑한테 뭐라 한다? 그럼 너 이 건물 사,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한테요 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게 하잖아요. 그러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뭐라든지 계속으로 뭐라든지 갱신을 해주든지, 주야장차 주야장차 그냥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든지 매수하든지. 그러니까 내 땅을 남한테 함부로 빌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죠. 그러면 이 임대인이 뭐란다? 임대인이요, 뭐냐면 소멸 통보해. 너 나가라고 그래. 우리가 임대차는요, 존속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거든요. 나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요, 해지 통고를 해. 통고한다 말은 너 나가라 이 말이죠. 그 말은 갱신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그냥 뭐 한다?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이때의 지상물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때 지상물은 무허가 건물, 저 건물이 무허가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어도 어른 갑한테 매수를 청구해요. 30년이 지나서 어때요? 건물의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청구를 해요.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무허가 미등기여도. 알겠죠? 그 다음에요,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무허가 미등기여도. 자, 그 다음에요, 또 뭐냐면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를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요, 건물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서 신축했냐? 임대인의 동의 여부도 불문해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지지 않고 땅 위에 있으면 무조건 청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제도죠. 그걸 지상물 매수라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땅이 갑의 땅하고요, A라는 사람 땅하고 두 개를 빌려서 건물을 지었어요. 왜? 땅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데요, 먼저 갑하고 계약이 먼저 끝났어. 그래서 의리 갑한테요,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했어. 갑이 노해, 그러면요, 이 건물이 여기만 갑 땅이 있고 여기는 남의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전부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알겠죠? A 부분. 여기 A 부분만 매수하라고 청구해야 돼. 그러면 A 부분만 매수하라고 청구하려면, 이 부분만 매수하라고 청구하려면 여기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처럼 나눌 수가 있어야지. 우리 지금 학원 강의실처럼 하나로 통으로 딱 건물이 돼 있어. 그럼 매수 청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을 때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를 못해. 그럼 봐봐. 포기를 못해. 이거 봐. 처음에요, 갑이요, 을이 갑한테요, 너 땅 좀 빌려줘. 건물 좀 짓게. 그러면 갑이 예스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을이 갑한테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떻게 하면서 건물을 지어요? 야, 기간이 만료되면 내가 건물 뭐 할게? 철거할게. 건물 포기할게. 건물 내가 너한테 양도할게. 내가 너한테 그냥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렇게. 그래야지 갑이 해주죠. 이런 것은 다 무효가 된다. 다 무효가 돼. 왜?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규정이니까. 강행규정이니까. 알겠죠? 이것을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하죠. 여기가 1단계예요. 물론 이제 하나가 더 있긴 있어. 도용이 있는 전대차, 도용이 없는 전대차 있는데요. 그것은요, 지금 이 부분을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뭘 볼 거냐? 교환하고 한매는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때 보면서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보통 시험은 여기에서 다 나와. 알겠죠? 근데 요즘 최근에 도용이 있는 전대차, 도용이 없는 전대차 거의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최근에. 이번에도 시험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여러분요,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한 걸 잠깐 우리가 이제 뒤에서부터 다시 한번 가봐. 지상물 매수는 뭐다? 지상물 매수는 요건이 중요해. 기간이 만료되고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 임차인이 먼저 갱신을 청구해. 갱신 안 해주면 그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갱신을 청구해야 돼. 그런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해. 그러면 바로 그냥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지상물은 무허가 미등기도 돼. 온 동네 건물은 다 돼. 남의 땅 위에 있으면 원칙은 안 돼. 그런데 일부가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를 할 수 있으면 돼. 강행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지상물 매수.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아, 이게 지상물 매수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뭐죠? 부속물 매수죠. 부속물하고 비용상환청구권. 이것은 부합하고 같이 연결이 돼. 부합하고. 그래서 부합은 뭐다? 부합이란 것은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이걸 부합이죠. 부합은 비용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부합이 아닌 것은 뭐다? 부속물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규정이고, 비용상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고, 비용에는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요, 필요비를 지출하고 난 다음에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을 반환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해도 되고, 여기서 필요비는 뭐죠? 벽지바는 거죠. 임차인이 벽지바는 거 필요비다. 이렇게. 우리가 중축부분이죠. 중축부분은 판례가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비용의 문제예요. 임차인이 물건을 증축하고 난 다음에 임대인한테 너 가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임대인한테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따라서 유치권이 없어지죠. 임대차가 종료하면 원상복구하기로 보통 약정을 하죠. 우리 학원도 원상복구 약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청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죠. 독립성이 있죠. 거래객체 부속물 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보증금 말하는 뭐가 중요하다? 대항력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이 대항력하고 보증금하고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증금하고 대항력 같이 보는데요, 이 대항력은 여기 을이 있죠. 이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이요,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라든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데 건물주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건물주 양수인한테 전속기간이라든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항력이 있으면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전속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의 반환을 양수인에게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언제 여기요,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는요, 전속 중이냐 전속기한이 만료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전속 중에는 연체 차임 등을 무조건 공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니까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임대차가 끝났다 만료. 그럼 어떻게 한다? 당연히 공제. 뭐라고?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임대인의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잖아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는 뭐가 있다? 차임이죠. 차임은 원래 후급인데 임의규정이니까 선불로 줄 수도 있고요.
차임을 감액하는 것은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그런데 감액을 금지하는 것은 불리하죠. 차임을 증액하는 것은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증액을 금지하는 것은 유리하죠. 수소 노무는 통상의 수소는 누가 한다? 임차인. 소규모 수소는 누가 한다? 임대인. 합의로 누가 할 수 있다? 임차인. 대규모는요 언제나 누가 한다? 임대인이 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건을 보관했다가 인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어? 그러면 인대할 수 없죠? 그러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죠. 화재의 원인이 뭔지 모르죠. 그럼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임차인이 입증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은 임대차에 관한 계략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핵심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